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막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르나 경험할 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 같았던 좋은 일을 풀어내러 왔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시작부터 암울한 기운으로 글을 쓰는 게 아쉽네요. 물론 지난 일이고 현재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즐기고 있어서 홀로 그렇게 치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던 구간 또한 저의 삶이었고 똑똑히 기억나는 한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완벽히 잊는다기보단 조금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찾아왔고 또 사연을 들려드림으로써 저는 그날의 일을 제대로 뉘우쳐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 볼까 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의 귀가 즐겁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집은 증조부 때부터 지방에 위치한 화훼단지에서 원예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원은 대대로 물려져 시댁 쪽 남자 형제들에게만 애물단지처럼 전해진 건데요. 남편은 이남 일녀의 막내였는데 형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아주버님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농원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남편이 딱히 꿈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그 농원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며 그렇게 툴툴거렸어요. 그러면서도 대대로 내려온 가보이다 보니까 차마 내치진 못했습니다. 워낙 얼굴 모르는 조상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 천벌받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건지 그 정도의 배짱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가족들의 전적인 과잉보호 아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 소녀로 컸죠. 내 입으로 말하기 뻘쭘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주위에서 저만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연예인이냐며 물을 정도 외모가 수려한 편이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웃들의 눈독에 시달며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제게는 연애의 기회도 결혼의 기회도 굉장히 흔하고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제가 과잉보호를 받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친정에서도 자매들 중 엄마를 유독 많이 닮은 저를 귀하게 키워서 특히 친언니가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냈습니다. 친언니는 거의 제 보디가드 수준이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다 커서 말해줬는데 학창시절에는 저를 보러 온 남학생들 관리하느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늘 저 몰래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도 또한 취업 때문에 독립을 시작하면서 제게는 더 이상 이성적 교류를 통제하는 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경계가 사라지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은 당시에 취업은 하지 않은 몸이었고 시부모가 농원 운영하는 걸 도우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저와 마주치는 일이 생겼고 그 이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친언니가 남자를 다 쳐내는 바람에 남자를 제대로 알아볼 눈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애정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특히 남편의 어느 부분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면 바로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입니다. 힘들어하는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 다른 가족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아빠는 진작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다른 가족들은 전부 지방에 있었기에 엄마를 최대한 빨리 모실 수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엄마를 발견한 거죠. 독립을 했다 보니 엄마가 집에서 쓰러져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은옥 씨, 걱정 말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울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이미 제가 해결받으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은옥 씨는 어머니만 생각하세요. 남편이 가족이 당도하기 전까지 저의 수많은 자책과 괴로움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게 된 거죠. 이렇게 저를 살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만나보지 않더라도 당시에 제 부모님을 이보다 더 신경 써줄 남자가 앞으로 없을 것 같다고 확신했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제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과 같이 시부모 농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래 하던 일보다 식물을 키우는 일에 더 재밌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의 것이 곧 제 것이기도 하기에 잘 키워서 더 번성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남편 덕분에 적성을 찾은 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예 농원에서 공급받은 꽃들로 가까운 시내에 작은 꽃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딸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꽃 냄새를 맡고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딸을 데리고 농원과 꽃집만을 오갔다는 거죠. 농원의 식물들은 당연히 실하게 잘 컸는데 특히 저희 꽃집의 매상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민망하지만 그 이유가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희 꽃가게 주위에는 IT 중소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게 바깥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그곳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저를 보고 몇 번씩 번호를 묻기도 했고 꽃집에 찾아와 꽃이 아닌 제 마음을 사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개 저한테 딸이 하나 있는 걸 알고 금방 머쓱해하며 사과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꽃 하나씩은 꼭 사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부지런했던 모습이 점차 본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꽃집을 동시 운영을 시작했을 때 남편한테 원예 농원도 관리를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남편의 농원 방치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똑같이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농원만큼은 시댁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제 신경이 좀 더 기울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시에 같이 관리하다 보니 제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꽃집을 운영하기 힘들 만큼 농원이 관리가 안 되자 남편한테 결국 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할 일은 하고 나가서 일 봐야지. 이것 봐, 벌써 한 줄은 다 죽었잖아. 농원 안 온 지 오래됐지? 이게 우리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식물 다루는데 소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일 강요하면 일이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알면서 나한테 맡긴 거일걸? 놀기만 좋아하고 돈은 계속 필요했던 남편은 끝내 제 꽃집에서까지 현금을 빼가며 매상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당해보라고 저녁 반찬들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반찬 상태가 뭐 이러냐면서 투덜대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밥줄 간당간당하다고. 농원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고기 반찬을 올려? 다른 곳에 쓸 돈 많아서 반찬은 한두 개만 만들기로 했어.
남편은 그날 뒤로 식사마저 집에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먹고 오더라고요. 한 푼이 아깝고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외식이라니. 저는 결국 철부지 남편을 설득하길 포기하고 꽃집은 낮에 일찍 문을 닫고 농어는 밤에 일하며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좀 도와주면 수월할 텐데 저는 하다 더는 체력 고갈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람까지 뽑아 농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혼자서 잘할 수 있겠는데 뭘 돈까지 쏟아붓냐고. 그럴 돈 있으면 자기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했지만 역시 사람을 쓰더라도 애까지 있는 입장에서 양쪽을 혼자 관리하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3달 만에 단념하고 원예 농원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꽃집은 접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제가 유부녀인데도 관심을 주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정작 저한테 관심이 차차 사라졌어요. 남편의 본색을 몰랐을 땐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제게 누구보다 슈퍼맨이었던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남편의 본색을 몰랐죠. 하지만 그 본색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한 번씩 남편 때문에 꽃집을 찾아왔던 남편 친구들을 보니 남편이 한량이라는 게 눈치가 채지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혼을 너무 빠른 시일에 결심을 했던 제 탓이죠. 저도 일만 하고 스트레스 풀 때는 없이 쌓이기만 하다 보니 한 번은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여자였어. 당신 이렇게 무시할 만한 여자 아니라고. 아직도 나한테 주변에서도 번호 달라고 젊은 남자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내가 눈에 안 보여? 밖에 놀러만 다니고 왜 나를 외롭게 만들어? 아, 당신이 꽃같이 생기 넘치고 젊을 땐 죽어도 가지기 힘든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보지.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도 별거 없더라고. 지금 보면 점점 늙어가는 당신 외모가 연예인만큼 특출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성격도 그저 그래. 수더분하기만 한 게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될까? 여자가 여우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야지. 뭐라고? 지금 그게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이렇게 변할 거면 그렇게 잘해주지 말았어야지. 나는 당신이 그 어떤 남자보다 내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야. 남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 나 좋다는 남자들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고작 당신을 선택했던 건 단지 듬직함 때문이었어. 그래, 아직도 네가 꽃 같은 줄 아니까 그런 자만심을 보이는 거겠지. 남들이 이쁘다고 말하는 것도 다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나처럼 못 가져서 안달난 이쁜 트로피를 갖고 싶어하는 남자거나. 당신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차피 또 나 같은 남자 만날걸? 남편과 다툼을 벌인 그날 남편은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남편에게 연락도 해볼 생각 않고 울기만 했죠.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남편이 아무리 모질게 저를 대해도 연애 시절 다정했던 남편에게 정을 줘버린 저는 그렇게 남편을 향한 미련을 놓지 못했습니다. 딸이 보기에도 제 삶이 참 비루해 보였나 봅니다. 한날 사춘기가 되자 저한테 가리지 않고 직접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아빠가 좋아? 갈라서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야. 그리고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고. 이혼은 무슨... 아빠가 저래 보여도 뒤에서 엄마 다 챙겨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공부에만 집중해. 우리 딸 잘 되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위안이야. 딸의 설득에도 저는 늘 남편 편이었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결과가 결국 이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더는 남편의 행실을 참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변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거기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서 저한테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랑 우리 초이는? 당신한테 우리는 여태 뭐였어? 짐이었니? 어떻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할 수가 있어. 초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초이 앞에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혼하자고. 당신 내 얼굴 보면서 계속 살 수 있어? 딴 여자랑 지지고 볶는 거 다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 서로 속만 버릴 뿐이야. 조용히 갈라서 자고. 그래도 저 혼자 이미 가족이 되어버린 남편을 믿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그동안 애쓰며 고군분투했던 수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겐 소송할 돈도 없고 고심 끝에 제가 생각해낸 건 남편한테 합의 이혼해줄 테니까 시부모가 물려준 농원을 나한테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야 좋지. 애물단지였는데 잘 됐네. 나중에 이 농원으로 딴 말하기 없기다. 초이한테는 미안하니 내가 양육비는 줄게. 초이 성인까지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그간의 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 남편은 집만 간단하게 챙기고서 빨리도 나가버렸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저 또한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교를 하고 돌아온 딸은 저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그날 틈만 나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 앞에선 티를 안 냈지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딸 자는 사이 몰래 방을 나가 울기도 하였죠. 전 남편이 돼버린 그 자식이 양심은 있는지 정말로 알아서 양육비를 챙겨주더군요. 달에 150만 원으로 쳐서 제 딸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총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엄마였는데도 딸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어른스럽고 바르게 자라주더군요. 어느새 딸이 직장인이 되었는데 들어간 회사가 결혼 정보 회사였습니다. 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냐고 했더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딸이 벌써 29살이 되었더라고요. 농원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 제 딸이 그새 30살을 앞두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지지만은 않고 나름 잘 힘내서 살아왔구나 싶은 걸 딸을 보고 느꼈네요. 우리 딸애가 얼마나 야무졌냐면 혼자인 저를 걱정해서 제게 대릴 사위까지 제안했지 뭡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지내는데 불편하게 그 무슨 말이니. 혹시라도 정서방한테 그런 말해서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돼. 이미 남자친구는 오케이 했어. 시댁이랑은 아직 얘기해본 건 아닌데 남자친구 말로는 시댁 의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냥 하는 소리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서 귀한 아들 남의 집 팔려가는 꼴을 내버려 두겠니? 일단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고 지금은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저는 괜히 사위한테 피해가 될까봐 한사코 거절했는데 딸은 결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미루는 덕에 우선은 상견례 먼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날 사돈댁을 처음 봤는데 우리 쪽도 바깥 사돈이 없고 사돈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 사부인이랑 사위만 달랑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사부인께서 별거 중에 있다고 딸한테 언질은 받았거든요. 바깥 양반이 바람이 나서 그렇다는데 아직 법적인 부부라 이혼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람났다는 바깥 사돈의 얘기에 문득 제 전남편의 기억이 나서 순간 언짢았는데
사부인이 저와 같은 처지의 여자라고 하니 금세 마음이 가고 편해지더라고요. 또 사부인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여 상견례 자리는 생각 외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릴 사위 제안을 다시 했지만 저는 그때 진심으로 딸을 앉혀두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너를 붙잡고 살 거야. 엄마도 그만 엄마 인생 살고 너도 앞으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인생을 꾸려가야지. 정 걱정되면 엄마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주면 되잖니. 그리고 사부인도 혼자던데 너희 둘 다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사부인은 누가 봐줘? 내가 엄마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 있던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데. 옆에서 조잘대주는 사람 있어야 우리 엄마 기운내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내가 무엇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두고 가라고. 남편이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가 불편해서 그래. 딸이랑 사는 건 좋은데 아무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엄연히 남이지 않니. 마냥 아들 같다는 마음으로 24시간을 함께하는 건 좀 부담이 되네. 딸은 그제서야 제 제안에 납득을 하였습니다. 저와 떨어지는 것과 홀로 두는 걸 무척이나 속상해했지만 끝내 저의 뜻을 따라주었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딸이 그럼 남자라도 만나라고 자기 회사에서 최고로 좋은 남자 선별해 줄 테니까 맞선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면 또 엄마한테 붙어 살겠다고 할까봐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딸을 진정시키느라 진땀 뺐어요. 그렇다고 딸이 정말로 남자를 소개시켜 줄지는 몰랐습니다. 사위와 딸이 힘보태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나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지만 사위가 직접 저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의 첫인상은 그동안 배 나온 전 남편 때문에 남자에게 질려있던 저의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주었는데요. 그는 저와 비슷한 동년배의 중년 남성이었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인지 깔끔하게 수트 차림에다가 훤칠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놀랐어요. 제가 당시 50대였던지라 제 나이대의 남성들 기준이 전 남편과 같았기에 전혀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주책이겠지만 첫인상에서 벌써 오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시네요. 젊을 때 인기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은옥 씨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근사하게 모실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민 씨의 말에 저는 제대로 된 소개를 하기도 전에 웃음이 새었습니다. 제가 남자 앞에서 또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성민 씨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성민 씨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민 씨가 이혼남이란 얘기는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거든요. 전부인이 바람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부인과 전부인의 상간남 때문에 하던 사업까지 망할 뻔했다고 하지 뭡니까. 나름대로 성민 씨는 그때가 꽤 큰 상처일 텐데 초면에 저한테 고백해준 그 용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성민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남아있다고도 솔직하게 밝혔죠. 배우자가 불륜으로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새로운 인연에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넓은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그걸 꼭 은옥 씨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민 씨는 전 남편과 같이 제게 달콤한 말을 해준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하필 전 남편이 경고했던 나를 꼬시기 위해 접근하는 남자일지 모른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게 된 건 전 남편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전 부인이 첫 여자였어요. 결혼 생활 한 1년 했는데 그 여자가 결혼 전만 해도 참 조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돌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해서 돈 타먹으려고 접근한 거였지 뭐예요. 저와 닮아도 너무 닮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민 씨가 내민 손을 제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 낙오된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 남편이랑은 생활 습관부터 소비 습관 등등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남자도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잘 통한다는 시그널인 줄도 모르고 저희는 만남을 길게 지속해갔고 결국 성민 씨에게 청혼을 받게 되었죠. 제 인생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성민 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만남을 이어온 지 4년이 되어도 한결같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전 남편한테 대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 될까봐 선뜻 청혼에 응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게 너무 표정으로 드러났나 봐요. 제 마음을 눈치챈 성민 씨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민 씨의 일관된 마음 덕분에 저 또한 성민 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희 기쁜 소식과 함께 딸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축하하지만 금세 걱정이 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앞으로 산모로서 감내해야 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성민 씨가 제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항상 제 기분을 빠르게 눈치채주던 성민 씨는 이미 사업으로 한 자리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돈이 많았는데 제가 근심이 큰 걸 알고 딸에게 각종 좋은 한약이나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등 관리를 대신 신경 써주더라고요. 딸도 자기가 저한테 맺어준 남자였기 때문인지 성민 씨를 새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둘은 어색함 없이 부녀 관계로 잘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성민 씨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느끼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삶이었죠. 그러나 또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저의 인생도 조금씩 피고 있는 건가 싶던 시기에 심장 철렁할 불행이 닥쳐왔는데요. 그건 바로 딸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무래도 남자 생겼나 봐. 애한테 자꾸 여자는 남자한테 대우받고 살아야 된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그것 때문에 요즘 미치겠어. 잠깐 애를 두고 주방에서 일도 못 봐. 돌아서면 남자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 애 5살이잖아. 뭐? 사부인이? 어머나,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도 구분 못하고 그게 뭔 소리라니. 확실한 거야?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내가 뭐하러 이런 헛소리를 지어내겠어? 어머님이 웬 남자랑 통화하면서 하는 소리도 들었다니까? 아마 그 남자랑 새살림 차릴 생각인 것 같더라고. 오늘 우리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저녁에 시댁으로 데리러 올 거래. 아버님이랑은 확실히 이혼할 거고. 사부인을 본 건 상견례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 사부인은 그저 쾌활한 사람이었고 또 바깥 사돈이 바람펴서 별거를 했다길래 사부인도 저처럼 상처 때문에 슬프게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살림이라니. 솔직히 아직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새로운 남자와 살림을 차릴 거라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온 전화는 저를 사부인 댁까지 찾아가게 만들었죠.
엄마, 어머님께서 부른 아저씨가 방금 왔는데 나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려고 한다. 아빠가 왔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빠가 맞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모르는 아저씨를 보고 그런 쉰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딸이 아빠 얼굴을 알아볼 때쯤에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의 말이 착각일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딸 못지않게 놀란 저의 과거 트라우마가 다시 비집고 올라오면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이걸 성민 씨에게 말하자 성민 씨가 먼저 나서서 저와 함께 당장 사부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이닥치니 놀란 사부인이 영문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그 옆으로 정말 제 전남편이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으로 모자라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개벌은 남 못 주고 아직도 이런 짓 하면서 살았니? 네가 뭘 하고 살든 내 알 바 아닌데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다시 얼굴을 드러내? 저는 전 남편한테 무작정 막말을 퍼부으며 제 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자코 저를 따라와줬던 성민 씨가 급발진하며 나서서 전 남편의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자식, 네가 여기 왜 있어?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여기서 나타나? 네가 은옥 씨 전 남편이냐? 은옥 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내 가정 파탄 내놓고 이제 와서 또 은옥 씨를 건드리겠다. 내가 너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씨 뭐야? 둘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두 사람이 이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라고. 놀랍게도 제 전남편이 성민 씨의 전부인과 바람난 남자였더라고요. 성민 씨는 전남편을 상간남 소송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얼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남편도 성민 씨의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당황하면서 자기의 억울한 주장을 피력하더군요. 그러기도 잠시 금세 얼굴색 바꾸고는 뻔뻔하게 성민 씨와 저를 보고서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지끼리 들러붙어서 잘도 가정 이뤘나 보네. 초이는 어디에 내다 버렸대? 자식까지 버리면서 새 남자 만나고 싶었나 봐. 듣자 하니 전 남편은 당시 같은 공간에 있는 제 딸이 너무 훌쩍 커버려서 자기 친딸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몰라볼 수 있을 만큼 딸이 잘 자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는 남편이 참 한심하더군요. 내가 당신처럼 몰상식한 부모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나를 똑같은 취급해. 그러는 당신은 여태 못나서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상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사부인도 실망입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다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 차릴 생각을 하다뇨. 제 딸이랑 손녀가 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머머, 사부인 말 우습게 하네요. 내가 어디 피해주면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사실상 나는 이미 이혼을 한 몸이에요. 이렇게 홀로 산 지가 몇 년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며느리랑 손녀가 뭘 못 배운다는 건데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나는요, 내 딸한테 더는 추접한 사람들 보여주기 싫거든요. 이미 망한 제 첫 결혼을 보여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더는 이런 부정행위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나이 한참 어린 며느리 앞에서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저와 사부인의 말다툼에 잠자코 듣고 있던 전 남편은 제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두 눈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제 친자식인 걸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아니, 잠깐만. 그럼 아가씨가, 아니, 그럼 너가 초이란 말이니? 내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옛날에 그 촌스럽던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리. 그 더러운 입에 제 이름 올리지 마시죠. 저희 엄마랑 아빠더러 버림받은 사람끼리 나란히 잘 만났다고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끼리끼리 만난 건 그쪽이랑 어머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륜을 숨쉬듯이 저지르는 사람끼리 참 잘 만나셨어요. 사이좋게 소송당하시면 되겠네요. 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사부인은 소송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깜빵 보내라면서 우리한테 줄 돈 같은 거 없다고 떵떵거리더군요. 불륜이란 증거가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기는 게 얼마나 전 남편과 똑같던지 웃음도 안 나왔어요. 증거가 있으면 소송하긴 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듣고 있던 딸이 자기 시모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혹시 몰라서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며 대담한 기질을 발휘해놨지 뭡니까. 심지어 그 목소리 녹음해놓은 걸 급하게 오고 있는 사위한테 발송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장판이 끝나가던 와중 사위가 도착해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었는데요. 사위 입에서 저는 제 사연보다 더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실망입니다. 정말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바람핀 불륜남 이미지 만들어 놓고 본인은 평생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나 본데 실패하셨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륜녀였다면서요? 어떻게 10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라고? 네가 그 양반이랑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 양반한테 내가 니들 앞에 나타난 일 없게 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가 틀린 게 맞네요. 아버지를 죽도록 옥망하는 저를 보고 속으로 많이 비웃으셨겠어요. 자식들 다 속여가면서 불륜녀인 거 숨겨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남자 데리고 가서 죽든 말든 혼자 알아서 사시라고요. 사위의 말에 사부인은 절망하며 자기 아들을 붙잡았고 뿌리치는 사위에게 넙죽 엎드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딸 앞에서 창피하기라도 한 건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에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다는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 밑에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과거 일로 단단히 화가 난 성민 씨는 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나이트클럽을 고발하는 바람에 그곳에 형사들이 현장 수색까지 갔습니다. 전 남편 사업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서 부정행위가 대거 발각이 되었지 뭡니까?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불법 도박장 운영까지 하고 있었고 그 나이트는 불륜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남녀가 불륜을 밥 먹듯이 하러 드나들던 곳이더라고요. 전 남편 때문에 거기 사장까지 전 남편이랑 손잡고 깜빵 가게 된 거죠. 게다가 전 남편은 위자료 때문에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났고 시모 또한 정말 위자료 갚아줄 돈이 없어서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도 아닌 난리를 겪고 나니 문득 딸의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전 남편의 못난 모습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혹시라도 친부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딸 마음이 속상하진 않을까 싶어서 위로하려고 했죠. 그런데 딸은 제 생각보다 더 강인한 아이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나는 피 섞였다고 무조건 아빠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진작에 친부 같은 거 잊은 지 오래야. 그리고 내가 친부를 기억하면 새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는 지금 엄마 옆을 지켜주는 아빠가 더 중요해. 개버릇 못 고치는 그런 아저씨 말고. 엄마가 알아서 다 처리했어야 하는 건데 너한테 2번이나 그런 꼴 보게 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사돈댁이 풍비박산 난 꼴이라 어쩐다니? 정서방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아버님 모시고 지내기로 했어. 아버님께서 혼자 뱃일하면서 외롭게 사셨더라고. 이제부터라도 모시면서 남편이랑 아버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아버님이 우리 딸 엄청 예뻐해. 뱃일하면서 버신 돈으로 계속 애 장난감 사준다니깐. 어머나, 좋은 분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바깥 사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혼자서 자식들한테 미움까지 받고 얼마나 억울하셨겠니. 네가 좀 신경 써서 잘해드려라. 당연하지. 엄마야말로 내 걱정 그만하고 새아빠랑 잘 지내기로 약속해. 나 진짜 새아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엄마 걱정 덜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새아빠 덕분이야. 아빠, 우리 엄마 계속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네 엄마한테는 내가 아직도 해주고 싶은 게 많아. 하루가 모자라서 매일매일 바쁘거든. 그러니까 초이도 엄마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허락받고 만나. 성민 씨의 농담 섞인 말에 딸이 키들거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복을 가지고 있긴 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과거와 다르게 트라우마를 떠올려도 저를 살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과거가 제법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에 웃음이 진다는 정말 많은 발전이에요. 성민 씨를 만나기 전까진 딸이 없을 때 한 번씩 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미뤄둔 숙제를 끝내버린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 남편의 행실에 대해 복수란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농원 넘겨받은 걸로 만족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포자기였던 제가 뜻하지 않게 좋은 인연과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 마지막 남은 응어리를 싹 씻어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히 농원은 아직도 제가 관리 중입니다. 성민 씨가 인력을 구해주는 덕에 제가 오너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는 식으로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던 꽃집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자리를 구해서 작게 꽃집을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는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꽃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사위한테 부탁해서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위가 가끔씩 저한테 미인이신데 똑똑하기까지 하세요 라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해줄 때면 아부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민망하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딸이 손녀 때문에 일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딸은 다시 회사에 복귀할까 하다가 이참에 저랑 같이 꽃집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며 꽃집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저야 손녀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좋다만 딸의 훌륭한 경력을 괜히 단절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딸이 저처럼 워낙 식물 만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똑 닮은 딸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지 뭡니까? 딸이 꽃꽂이를 하면서 저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 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워낙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지라 매출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네요. 딸은 딸대로 저는 저대로 급여를 두둑히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은 당연히 반길 수 있는 추억이 아니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한 번씩 저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인사말에 제 이야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 모든 걸 지금의 행복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스스로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결국 나의 과정으로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꼭 행복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건 전제로 깔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주위에서 주는 아픔이 너무 크더라도 거기서 당장 나은 삶으로 탈바꿈 되길 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픔을 얻기까지 해도 그만한 기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생채기 하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갱생 시간은 좀 진득하게 인내해야 한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결과는 반드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저는 더 이상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오히려 하나의 장면으로 사진처럼만 지나갈 뿐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밝히는 이 시간 또한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꼭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꽃길까지 힘내서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혼을 하고 과거를 정리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딩크 부부를 선호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저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제 2의 삶을 꿈꾸길 원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와 성향이 맞는 남자를 알아보고 해야만 하는 것이 제게는 무척 중요한 인생 숙제입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다 저의 삶을 좀 더 즐기길 원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저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통 마음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딩크 부부를 원했던 건데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딩크 의사를 밝혀서 뜻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겪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이라면 뜻이 안 맞아서 놓칠까봐 두려워하기보단 뭐든 솔직하게 입장을 말해주는 게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만난 예비신랑은 그게 좀 부족했지 뭡니까. 파혼으로 그쳐서 다행인 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청취자분들께도 간접적 경험이 되어 혹시 모를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한 지 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남자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지는 것만 많아지지 남자한테 된통 당하는 여자들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 무지한 여자들 중 하나이겠네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20대만 해도 가벼운 연애가 가능했었는데 고작 1년 지나 30살이 되니까 그마저의 기회도 모조리 사라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널리고 널렸던 기회가 나이 30이 되자마자 싹 사라지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쥐기는 싫은데 남주기도 싫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요.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자는 주의였는데요. 어차피 길게 연애했어도 결혼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을 거라 그들이 아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싱글로 나이 들고 싶진 않았기에 결혼 자체의 기회가 아예 안 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들더군요. 어쨌든 저는 나이 30살이 되고 나서 연애를 3년간 쉬었어요. 반강제로 쉬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연애를 안 하는 게 편해서 좋다가도 결혼 생각만 하면 다시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제가 33살이 끝나갈 무렵 저희 관할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중 남자 신입 한 명이 바로 저의 예비 신랑인데요. 예비 신랑은 저와 4살 차이가 나니까 29살인 신참이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연하를 만난 적이 없고 연하는 남자로 느끼지도 않았거든요. 예비 신랑도 아마 신참이라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때기에 저한테 깍듯이 한다고 여자로는 전혀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수관계가 정말 위험하다고 같이 근무하고 부딪히며 알려주고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눈이 맞게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고백으로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인데
막상 연인이 되고 나니 문득 연하라는 게 탐탁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20대라고 하니까 괜히 너무 어려 보여서 좀 꺼려졌었는데 그건 괜한 생각이었어요. 연하 같지 않게 생각보다 듬직하고 적극적인 면모가 보여서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비밀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근무 중에는 서로 존대를 꼬박 썼고 퇴근하고 나면 말을 트며 연인 모드로 돌변했어요. 당연히 연인끼리 지내다 보면 결혼 얘기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하랑 연애를 하게 된 걸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남자한테 결혼 얘기 먼저 하지 말라고. 남자 입장에선 제가 나이 많아서 결혼 얘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요. 따끔한 조언이긴 했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저는 예비 신랑과 만나는 동안 결혼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비 신랑이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언제 할 거야?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도통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비혼주의라든지 결혼하고 싶은 마지노선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비혼주의는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해야지. 아직 결혼 생각날 만큼 마땅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진 않아서. 그럼 그 좋은 사람으로 나는 어때? 사실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부담 느낄까봐 못했어. 근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대상으로 염두 안 한 거라면 내가 더 노력해 보려고. 처음에는 청혼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진심인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만 봤더니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시에 만난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신랑이 30살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보다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 결혼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 나이 30살이면 좀 더 자유롭고 싶을 때잖아요. 당시 예비 신랑이 제게 한 그 소소한 이벤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진지한 마음이었고 진심으로 저의 답을 기다리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순간 예비 신랑이 저를 떠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때는 남자친구들을 가볍게 떠나보내도 그닥 아쉽지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이 제게 좀 더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 나이가 이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많이 줄어서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 신랑 눈치가 보여서 선뜻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는지 그때 예비 신랑이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해주었는데요. 여기 딩크족 선호한다며? 나도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대답 고민하는 거라면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예비 신랑은 놀랍게도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생각이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냐고 하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지가 같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긴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네가 혹시 아이 원하고 있을까봐 차마 결혼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정말 아이 없이 둘만 사는 거 괜찮아? 완전 괜찮지. 나도 자기 딩크 선호한단 말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우리가 역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럼 나 받아주는 거야?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딩크를 지향하는 남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 저와 사랑에 빠질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기회는 예비 신랑 말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속 시원하게 웃으며 기쁘게 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딩크 부부란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결혼식을 바로 올리지 않은 것은 아직 예비 신랑이 신입이기 때문에
신입 기간을 넘어가고 안정화되었을 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딩크 부부라면 그리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예비 신랑과는 결혼 가치관 말고도 천생연분을 만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나 몸에 밴 습관들이 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태 만난 남자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예비 신랑에게서 받았어요.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딱 이 사람이다 하고 촉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바로 예비 신랑에게서 그런 확신을 얻었죠. 오죽했으면 남자친구 얘기를 잘 안 하는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이미 친정 부모한테까지 알렸겠습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만 시집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20대 때야 그 나이 때에 시집을 갈 거라고 장난을 치면 부모님이 조금 아쉬워하는 티를 냈는데 30 중반을 향해 가니까 오히려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아쉬워하더군요. 저희는 이미 결혼을 확정 지은 터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집을 찾았는데 친정에선 예비 신랑을 엄청 환영해주고 벌써 사위 대우까지 다 해줬는데 저는 어찌된 게 예비 시부모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두 분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그게 24시간 맞벌이라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나란히 연차를 낼 수도 없어서 예비 시댁을 찾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밤늦게 찾아가자니 그건 또 너무 신뢰 같고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부모 인사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고 해서 매일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일할 때 매일 보니까 마치면 같이 저녁 먹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일요일 하루 정도는 서로 쉬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만남도 서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오래 갈 수 있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라 모처럼 고갈된 체력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못 찾아간 지가 한두 달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앞으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건데 시부모 바쁘다고 아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싶더라고요. 신랑의 부모님인데 인사를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결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비 시부모가 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때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의 직업을 고백하길 좀 꺼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가게인지 듣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말하기를 예비 시부모가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건전하게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손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방문할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이 착각하고 방문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주위에 안 좋은 마사지 가게가 너무 많았고 유일하게 예비 신랑 가게만 건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입지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상 부릴 때면 늘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상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가 보니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 만큼 세련되고 호텔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들어가니 과하게 꾸민 아줌마 한 명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따로 알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시부모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카운터로 슬쩍 다가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사적인 통화 중이었는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내 정신 좀 봐. 손님 오신 줄도 모르고. 아니, 최근에 아들이 어찌나 내 속을 썩이는지. 에휴, 아들 귀하게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면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것처럼 한다니깐요.
카운터 아줌마는 사교성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게 마구마구 사담을 풀어놓았는데요. 아줌마들이야 원래 대부분 수다스럽잖아요. 다 그렇지 생각하며 저도 같이 맞장구 쳐줬습니다. 예비 시부모 직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제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야 됐나 봐요. 제가 자꾸 받아주니까 아줌마가 더 신이 났는지 점점 내용이 세세해지는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를 안 낳는다는 게 말이에요? 우리 집안 씨 다 말릴 셈인가? 아들이 하필 깨어도 그런 여자를 깨우는 바람에 매일 설득시킨다고 기가 빨려 죽겠어요. 듣자 하니 뭔가 낯설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속풀이하는 내용과 저의 상황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설마 예비 시모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죠. 아, 그래요? 여자 쪽에서 애를 안 낳는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도 많은 것 같던데 생각이 좀 다르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결혼이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게 되면 서로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애 낳기 싫다는 건 그냥 설렁설렁 살자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잖아요. 이 아들이 원래 아기 하면 환장을 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꼬셨는지 지금은 아주 그냥 아기 얘기할 때마다 질색팔색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 입장이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사장님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 직업은 어떤데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소방 공무원이랍니다. 나는 그 아가씨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가 좀 조신한 걸 할 줄 알아야지. 남 돕고 싶은 거면 왜 그 간호사 같은 직업도 있잖아요. 이 아줌마는 확실히 예비 시모가 맞았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지만 끝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왜 그냥 가냐고 붙잡는 예비 시모에게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펑크 내는 바람에 다음에 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왔죠.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정말 아기 생각 없는 거 맞아? 거짓말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아기 좋아한다고 자기를 싫어할 것도 아닌데 왜 숨겨? 무슨 소리야. 나 애 생각 별로 없는데. 원치 않게 생기면 지우진 않겠지만 없다고 못 살진 않아. 없으면 자기랑 더 깨붙고 살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댁 가게에 다녀왔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캐묻지 못하고 넘어가야 했지만 저는 그날 예비 시모에게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결혼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똑같이 딩크 부부의 관념을 가졌기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예비 신랑의 다른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그게 결혼을 확신하는데 거의 모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비 신랑 말이 맞는 건지 예비 시모 말이 맞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만 했어요.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자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봐도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번 더 예비 시댁 가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평일과 토요일에는 예비 신랑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따로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고 저는 또 일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릴 작정으로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운도 없지. 예비 신랑이 제가 지난번 보고 싶다고 했던 뮤지컬 표를 구해 집을 찾아왔지 뭡니까?
하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다가 곧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보고서 다른 볼일로 외출한다는 것을 알았죠. 예비 신랑이 저 기분 좋으라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라서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과일 바구니? 누가 보면 집안에 인사하러 가는 줄도 알겠네. 지금 어디가? 약속 있는 거면 그냥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다. 예비 신랑이 서운한 얼굴을 하자 저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풀고 그걸 예비 신랑과 나눠 먹으며 고백했죠. 실은 저번 주에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다녀왔어. 몰래 찾아간 건 미안해. 인사는 못 드렸는데 내가 거기서 뭘 좀 들었거든.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이번엔 어머님,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직접 여쭤보려고 했던 거야. 몰래 다녀오겠다고 한 거는 좀 서운하긴 하네.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녀와서까지 나한테 숨길 이유는 없었잖아. 그래서 뭘 듣고 왔는데? 어머님 말로는 자기가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결혼하면 꼭 아이 2명 정도 낳는 게 바람이라고 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딩크를 원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이 안 낳고 살겠다는 마음을 돌렸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속 터져 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한 거야. 기억나지? 예비 신랑은 제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곧 제게 솔직한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 아기 좋아했고 결혼하면 아기 무조건 낳자는 주의였어. 그런데 자기 만나면서 바뀐 거야.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 엄마는 옛날에 내가 한 말 가지고 여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난 지금 자기랑 생각 똑같아. 그럼 그렇다고 얘기했어야지. 적어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딩크 아니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머님 말대로 내가 자기 생각 돌려놓은 거네. 어머님이 날 미워하실 만도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가 자기랑 같은 딩크 부부를 선호한다는데. 엄마가 미워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고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 의사대로 할 거야. 예비 신랑은 자기의 현재 입장을 피력하며 혹시라도 제가 이별을 고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예비 신랑도 자기 부모님 입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집안 자체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미리 언질이라도 해줄 것이지. 아이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시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아들이냐 딸이냐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낳고 안 낳고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시댁 의견은 상관없다뇨.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방도를 내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저더러 헤어지자고 하면 단식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예비 신랑을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다소 어린아이가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나 조금이나마 믿어보았던 제가 잘못이었네요. 해결은 무슨, 근무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예비 시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한테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멋대로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예비 시모가 달라고 한다고 그걸 바로 알려준 예비 신랑의 가벼움에 감정이 상했죠. 저는 예비 시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예비 신랑한테는 말하지 말라길래 혼자서 몰래 찾아갔죠.
지난번 몰래 방문했던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예비 시모는 예전에 왔던 손님이란 걸 기억 못하는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들한테 알리지 말고 오라고 한 이유는 괜히 서로 복잡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랑 만나지 말아줘요. 예비 시모는 외형만큼이나 아주 직설적이고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짐작하고 찾아왔기에 감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왜 그래야 하냐고 조심스레 물었죠. 역시 제가 지난번 몰래 와서 들었던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생각이 굉장히 트였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가문은 손주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들한테 다 들었는데 아이 생각이 없다면서요? 네, 평생 아이 생각은 없이 살아와서요. 또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칠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미 다 들으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아, 그거? 아가씨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원하는 게 있으면 인정사정 안 보고 쟁취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아마 결혼하자마자 아이 얘기부터 꺼낼걸요? 이거 숨기고 결혼하면 사귀니 뭐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예비 시모 말을 듣다 보면 자꾸만 예비 신랑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저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줬는데도 예비 시모 말에 왜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모는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걸까요? 정말 예비 신랑이 저 몰래 예비 시모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요? 예비 신랑과 또다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예비 시모에게 헤어지고 말고는 저의 문제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다짜고짜 제게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혹시 나가서 아들한테 전화할 생각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애 지금 맞선 보는 중이거든요. 안마사랑 둘이 방에서 선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었어요. 제대로 상황 파악하기까지 수만 가지의 오해가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와 예비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예비 신랑도 같이 가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붙여준 한국인 마사지사와 같이 안 쓰는 방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태 확인되지 않은 예비 시모의 발언들이 모조리 진실로 다가왔어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쐐기 박는 말을 한 번 더 얹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요. 정말로 아들이 애 안 낳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가씨 인생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뻔히 망할 게 보이는 미래를 왜 가려고 하는 거죠? 멘탈이 와장창 부서진 저는 당장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해봤자 맞선 중이라서 안 받을 거라던 예비 시모 말과는 달리 예비 신랑은 제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결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를 실어주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 어디냐고 물은 제 질문에 예비 신랑은 충격적인 답변을 돌려줬습니다. 난 집이지.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랑 뭘 하겠어. 자기는 약속 있다는 거 끝났어? 집 가는 길에 전화한 거야? 음량이 높았던 탓에 옆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대답을 듣고 비웃더라고요. 이후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길래 정말 움직이기 싫었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저랑 통화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죠. 예비 신랑이 자기 엄마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귀신 본 것 마냥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자기가 여길 어떻게 왔어? 약속 있다면서. 설마 그 약속이 또 나 몰래 가게 찾아오는 거였어?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이 상황에서 너는 지금 그런 게 묻고 싶니? 내가 무슨 약속이었건 뭐가 중요해.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다. 네 생각 잘 알겠어. 우리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살다 살다 너처럼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애는 처음이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았는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리둥절한 채로 앉아있던 한국인 마사지 관리사는 예비 시모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기만 했습니다. 이후 예비 시모의 지시로 밖으로 도망치듯 튀어나가 버렸죠. 딱 보니까 완전 20대 중반 어린애 같더라고요. 자기야, 오해야. 엄마가 시켜서 그냥 인사만 나눴을 뿐이야. 여기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됐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랑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딱 한 번 만난 거야. 진짜야. 내가 미쳤나 봐.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막말로 애 갖기 싫다는 사람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판 아니니? 왜 네가 넙죽 엎드리냐고.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등짝을 때리면서 일으키려고 용을 썼고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를 밀치면서 자꾸만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둘의 티키타카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얼른 파혼하자고 광란의 연극이라도 보여주는 꼴로 보였습니다. 둘이서 신명나게 놀라고 놔두고 저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뒤늦게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에 올라타기 전에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그걸 뿌리치며 저는 풀스윙으로 예비 신랑 싸대기를 날렸죠. 차라리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사실은 애 낳고 싶었다고 말했어야지. 뒤에서 호박씨 깔 게 아니라 나랑 끝내고 당당하게 눈 돌리던가. 우리는 연인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이 정도 매너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오해야. 자기가 안 믿어주면 나 더 이상 어떻게 확신시켜줄 방법이 없어. 그 여자애도 나한테 전혀 관심 없었고 그냥 서로 담소 나누다가 적당한 시간 봐서 나가자고 했단 말이야. 못 믿겠으면 그 애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 입장 바꿔 생각해 볼래? 너 같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네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나 아니어도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만 헤어져 주라. 너 때문에 아까운 내 시간 버리면 나 좋은 남자 못 만나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 제발 믿어줘.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전화는 증거만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바칠게. 가게 CCTV에 소리는 안 나오지만 한번 보기라도 할래? CCTV 얘기까지 나오자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계속해서 자기도 딴 여자랑 자꾸 미래 얘기하는 거 시간 낭비고 싫다면서 근데 저랑 결혼하기 위해 싫은 거 꾹 참아가며 엄마 뜻대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개소리 같았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억울해했고 또 눈물까지 보이길래 제가 눈으로 본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좀 갖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한 일주일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고 머리를 좀 식혔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비 신랑이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우쳤지 뭡니까. 저도 당시의 제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예비 신랑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예비 신랑 눈물에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해를 해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렇게 삐걱거리던 저희 사이는 제가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날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잤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로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그 전에 상견례 일정부터 맞춰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더러 알아서 설득시키라고 내버려뒀어요.
예비 신랑 말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제가 예비 신랑과 제대로 끝을 보는 마지막 관문이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가게로 부르는 예비 시모의 요청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굳이 부름에 응답한 이유는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제가 모셔야 될 어머님이기에 차차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어요. 가까워지기는커녕 아예 쫑이 나버리고 말았지만요.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앞길을 짓밟아버릴 심산인가 봐요? 어디 우리 아들만 망가지겠어요? 아가씨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체가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내가 이 결혼 순순히 허락할 것 같아요? 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이 선택한 길 좀 응원해 주시면 안 되세요?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어머님 아들은 경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왜 엉뚱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님 아들 행복을 빌어주지 못하시는 건데요? 응원 같은 소리 하네. 집에 남자 형제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대개 딸 집안은 기본적으로 아랫집인 게 깔고 들어가요.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하니까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아들도 훗날 대접받으려면 아들 손주가 있어야 한다고요. 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좋게 설득하기엔 이미 기로 없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마저도 무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입장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예 같이 않기로 합의받고 경수가 각서까지 썼어요. 죄송하지만 이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뜬금없이 제 말에 코웃음 치더군요. 그러면서 대답 없이 탁자 위에 사진을 턱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말로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에 혼란을 줄 건지 미리부터 기가 다 빨려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뭔지 정확히 눈에 들어오자마자 줏대없게도 저는 또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던진 건 다름 아닌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고 영문 모르고 있는 제게 예비 시모가 친히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어요. 우리 아들 아이예요. 이것 봐. 아들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으면 딴 여자랑 만들었겠어요? 지난번에 본 한국 안마사 있지요? 그 애랑 만나고 나서부턴 어찌나 얼굴색이 훤하던지. 그러니 아가씨만 알아서 물러나주면 돼요. 벌써 상견례 일정까지 마쳤는데 또 방해하시려고요? 이번엔 초음파 사진까지 도용해서 일 꾸미는 겁니까?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아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척 하시더니 이런데 이용이나 하시고. 꾸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우리 아들 혹시 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래에 아들이 집에 사정 있다고 며칠 못 보지 않았나? 이 사진이 진짠지 아닌지 아가씨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닌가요? 예비 시모 말대로 예비 신랑은 정말로 저번 주에 5일간 집안 사정으로 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무지에서만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는 순간 예비 신랑은 서둘러 퇴근을 하였죠. 예비 시모 말이 너무 들어맞아서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게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비 시모가 제게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주면서 저는 그만 예비 신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의 대화였고 녹음 안에서 예비 신랑이 어쩔 수 없이 애가 생겼으니 일단 자기가 아빠로서 노릇을 할 거라고 양육비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 신신당부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끊어졌죠.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하지만 예비 시모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녹음 내용이 진실이라는 건데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에 더 이상은 예비 신랑을 믿어줄 신뢰가 완전 소멸해버렸어요. 예비 신랑의 추악한 실체에 화가 나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놀라서 당장 가게로 뛰쳐오는 다급함이 느껴지더군요. 예비 시댁이 근처에 있는 걸 알아서 예비 신랑이 금세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나를 속이면서까지 딴 여자랑 바람피는 거니? 너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내가 계속 속아줘서 마음 편했겠다? 아니야. 아니 그게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야. 다 엄마가 시켜서 속는 바람에. 그 술자리도 엄마가 마련했더라고. 알잖아. 엄마 설득하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 그놈의 엄마 타령. 너 몇 살이니? 엄마가 시킨다고 네 몸뚱이 네가 간수 못해? 술을 먹었든 말든 맨정신이었던 아니든 네가 싸지른 일로 이 아이가 생긴 거 아니야. 이래놓고 계속 발뺌을 해. 나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정말 실수였어. 남자는 술 먹으면 몸에 반응이 온다고. 같은 공간에 여자 있고 침대 있으면 남자인 이상 몸을 못 가눠. 단연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악인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저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던지고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서 예비 신랑 얼굴에 던져버렸죠. 꼴값 떨고 있네. 너 같은 짐승 새끼랑 결혼할 생각 없어. 앞으로 찾아오면 공무원으로서 고개 못 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 모른 척해라. 이 줏대 없는 새끼야. 저는 그대로 가게를 나왔고 따라 나오려는 예비 신랑에게 쫓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협박하면서 완전히 정을 떼어냈습니다. 물론 경찰은 진짜로 불렀어요.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모한테도 기분 많이 상했거든요. 예비 시부모 가게는 한국인 관리사도 있지만 외국인 관리사도 있었는데 한 며칠 가봤다고 그 외국인 관리사들이 불법 체류자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와 예비 신랑의 파혼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예비 시모 모습이 상상만 해도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그 매장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탓에 외국인 관리사들이 전부 체포되었고 체류자를 직원으로 썼다는 것에 예비 시부모는 벌금을 엄청 물었다고 들었어요. 예비 시모가 제게 욕을 섞은 문자를 친히 보내줘서 우스운 꼴을 확인할 수 있었지 뭡니까. 외국인 관리사가 한꺼번에 체포되었다 보니 당연히 당장 장사하는 데 무리가 생겼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고 쉬게 되었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간판 조명 꺼져 있는 것 보고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예비 신랑과 근무지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는 건데 초반에는 예비 신랑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지만 그게 직접 겪어보면 은근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죽자 살자 소개팅을 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한 달 만에 새 애인이 생기면서 예비 신랑은 직장에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냥 저를 무시하거나 임신시킨 그 여자 데리고 연애하면 될 것을 뭐하러 사표까지 내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감정적이고 어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예비 신랑과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한 섣부른 만남을 가졌지만 역시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1년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계절을 2번 정도는 같이 보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도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과 갈등이 생기기 전만 해도 그 사람이랑 정말로 천생연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니까 몰랐던 본색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딸이 사위를 데려오면 그렇게 데리고 술을 먹여보는가 봅니다. 인사불성일 때도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문득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결혼이 엎어지자 사정을 몰랐던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예비 시부모였던 가게에 찾아가려 하더군요. 제가 이미 다 망쳐놨다고 하니까 그나마 분을 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절대 급하다고 아무나 만나서 갈 생각하지 말라네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제 결혼 물 건너간 것에 대해 실망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조심하라고 일러주니 절대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훌쩍 늙어버리면 할 수 없죠. 그때 또 인연이 생길 줄 누가 압니까?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간에 쫓겨서 결혼하지 마셔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결혼은 그 어떤 목표보다 좌절할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결혼은 제 지나가는 세월 중 한 획일 뿐 절대 도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벌써 사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모두들 지혜롭게 스스로를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